소현세자빈 강빈, 그녀는 소현세자와 청나라 볼모 생활을 함께하며 조선의 세자빈 중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축적한 여성인데요. 오늘은 강빈과 이장현의 첫 대면 장면을 살펴보고 향후 강빈과 이장현이 보여줄 행보를 실제 역사의 기반에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연인 속 등장할 새로운 인물, 한 미모의 여성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미모의 여성, 누가 무슨 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인지 이 또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라에서 정명수가 소현세자를 찾아와 청나라 주요 인사 중 도르곤이라는 인물이 큰 병이나 약효가 좋다고 알려진 조선의 중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소현세자, 아직 볼모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 적응 중인 단계로 정명수 따위의 말에 성의껏 대답해줄 마음이 1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인지한 강빈 그녀는 비록 정명수가 조선 천민 출신이기는 하나 현재 청에서 그의 신분과 그가 지닌 영향력으로 볼 때 그를 박대해서 좋을 것이 없다 판단한 것인데요. 하여 세자를 대신해 중력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던 강빈. 그녀를 모시는 상궁이 이장현이란 자라면 구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말하며 한번 만나볼 것을 제안했고 강빈은 주저없이 이장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공간에 마주한 강빈과 이장현. 그들은 초반 서로를 떠보는 듯한 모양새였는데요. 강빈이 먼저 청혁이라는 직분으로 조정의 녹을 먹는 자가 사사로이 장사를 하고 있느냐 따져 물으니 이장현은 본시 청혁이 오가는 비용은 스스로 장만해야 하기에 청혁들에게 인삼이나 남초를 거래하는 일은 허락되어 있다는 말로 방어하죠. 그런 이장현의 말에 쉽사리 기세가 꺾일 강빈이 아니었습니다. 강빈은 그러한 이유로 세자저하를 모시는 일보다 비용 충당을 위한 일을 우선시한 거냐며 또한 청나라 친왕들에게 재물을 대며 아부한 것이냐 물으니 이장현은 예의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숙였던 고개를 들어 강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장현은 강빈과의 짧은 대화였지만 두 가지를 파악해내었습니다. 강빈이 현재 자신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것이며 그 물건을 통해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음을 그 짧은 대화를 통해 파악해낸 것이죠. 극중 공개는 되지 않았으나 강빈은 이장현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며 그 용처 또한 말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용골대가 정명수에게 도르공께서 중력을 구한 사실이 맞는지를 물었고 정명수는 조선에서 데려온 청역 중에 아주 유능한 자가 있는 것 같다며 그 자를 통해 중력을 구해 상품을 폐하께 바치고 큰 칭찬을 들었다는 사실을 답해 주었습니다. 용골대와 정명수의 대화에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최초 도르곤에게 전달할 중력을 소현세자에게 부탁한 인물은 용골대의 지시받은 정명수였으나 도르곤이 중력을 전달받은 건 용골대도 정명수도 아닌 소현세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강빈이 이장현을 통해 중력을 구해낸 후 소현세자가 직접 도르곤에게 전달케 함으로써 소현세자가 청조정과 청황실의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도 소현세자비 강빈은 심양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고 소현세자가 청나라 조정과 황실 등 주요 인맥들로부터 신뢰 쌓는데 아낌없이 재물이 쓰일 수 있도록 애쓴 것으로 보이니 향후 전개에서 이장현은 재물을 벌어들이며 청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빈과 함께하며 결과적으로 강빈과 이장현 연대는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대상으로 한 각종 외교 및 교류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데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강빈은 심양 조선관에서 이루어진 관소무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파랑 및 제왕들의 조선 물품 거래 요구가 다수 발생했다고 합니다. 파랑의 경우 국법으로 사사로운 교육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을 시켜 몰래 조선관에 은 500냥을 보내 200냥으로는 호피, 수달피, 청서피, 꿀, 잣 등을 사고 300냥으로는 무명을 사달라고 한 일이 조선관 관소무역의 대표적인 거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명천 전쟁으로 전쟁 물자와 경비를 부담해야 했던 조선관의 어려운 사정 속에서 이러한 무역 활동은 주요한 수익원으로 조선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으며 이를 통해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하였으니 이를 주도했던 강빈은 조선관의 여성 CEO격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밖에도 강빈은 속한된 조선인을 거두어 청해 땅에 조선식 농사를 짓게 하는 일에 주요한 역할로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인물이 훗날 소현세자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 소현세자가 이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왕위에 올라 강빈 그녀가 중전이 되어 조선을 이끌었다면 조선이 한층 더 발전된 사회를 일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즌1 마지막 장면이 될지 아니면 시즌2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인 속 새로운 얼굴의 등장이 예고되었는데요. 바로 파란 복면의 미스터리한 인물의 등장입니다. 이 역할은 배우 이청아가 맡아 열연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청아는 대범하면서도 순수한 성격의 청나라 포로 사냥꾼 역할을 맡아 이장현과 얽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 사냥꾼이라는 단어 앞에 순수한 성격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청아가 도망간 조선인 포로를 잡아달란 의뢰를 접수받은 후 포로를 잡는 대신 오히려 포로가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포로 사냥꾼은 아닐지 제멋대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향후 전개에선 강빈의 활약이 도드라질 것 같은데요. 패전국의 세자빈이자 본무로 끌려갔던 강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엄청난 성과를 일궈냈던 그녀. 드라마 연인은 그녀의 활약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다음 화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